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속이 상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아직도 그 일을 추스르지 못해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의 힘을 빌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5살 때 처음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 다 똑같겠지만 하는 것마다 실수도 많고 긴장을 하고 있으니 평소에 잘 하던 것도 못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처음에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던 건 같은 사무실에 있는 여자 대리님이었어요. 그런데 노처녀 스테리인지 젊은 제가 꼴보기가 싫었던 건지 저한테 매일매일 같이 소리 지르고 못되게 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다 못해서 대리님보다 한 직급 높은 과장님한테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의자 소리 내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던 노처녀 여대리님하고 일하다가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났다고 행복해하는 가정적인 과장님한테 일을 배우니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못한다고 계속 눈치를 주면 잘하는 것도 더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과장님이 늘상 뭐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니 그동안 여대리님한테 배우면서 하나도 못했던 것도 하나둘씩 잘 해내가며 회사에서 나름 제 자리를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야근도 많지만 술자리 회식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요 몇 년간은 밖에 나가서 모여 있어도 안 되는 분위기라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당시 일을 처음 배우던 시기에는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하면 4번은 술자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던 회식 좋아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마냥 회식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장점이 있었는데 술 먹느라 속은 조금 버리겠지만 그래도 당시 혼자 자취하고 있던 저였기에 회식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면 저녁값이 굳는 느낌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평소에 고기 같은 것도 집에서 잘 못 먹는데 회식 나가서 실컷 먹고 오자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회식 자리는 불편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부장님이 이번에 우리 팀에서 제출한 서류로 계약을 크게 따냈는데 그게 엄청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장님이 한턱 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한턱 쏜다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건 법인카드였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날 약속이 있으면 무조건 취소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날 약속도 없었고 그 주 내내 의미 없는 야근과 회식의 연속이었기에 차라리 야근 없이 빨리 회식하고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잠이나 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우리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늦게 들어갈 거면 야근하지 말고 술을 조금이라도 일찍 마셔서 꽐라가 된 척 일찍 집에 들어가자 하는 생각이요. 회사 근처 번화가에도 좋은 집이 많았는데 부장님 아는 분 가게에 매출 올려줘야 한다고 해서 조금 멀리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삼겹살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버카를 들고 왔는데 누가 삼겹살을 먹고 싶었겠어요. 더 좋은 거 먹고 싶지. 그래서 다들 1차에서는 술도 안 마시는 분위기였고 금방 끝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2차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2차에서는 자연스럽게 술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소맥을 마시기 시작해서 많이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한동안 회식 계속 따라 나가면서 주량이 많이 늘어서 소주만 먹으면 그냥저냥 버틸만 했는데 저는 소맥에는 아주 쥐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끊어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대화 도중에 은근슬쩍 제 술잔을 들고서는 마시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있기도 했고 제가 제일 구석자리였어서 술잔을 들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제 왼손이 있는 쪽에 잔을 내려놨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내 술을 대신 마시고 있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과장님 허벅지를 쿡 찔러서 그거 제 잔이라고 살짝 귀뜸을 해줬는데 과장님이 따로 대답은 안 하고 저한테 찡긋 윙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도착한 문자를 보니 제가 걱정돼서 대신 술을 마셔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마 과장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술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은 제 것과 자기 거 2개를 동시에 마시는 거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 저도 조금씩 제 잔에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잔에 서려있는 물기 때문에 그런가 대리님이 어느 쪽에다 입을 대고 마셨는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의 남자다움을 의식하게 되니 그때부터는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지요. 아무튼 그렇게 2차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술병이 쌓여있던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하나 없더군요. 거기에 기세를 몰아서 3차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여직원이 저 혼자뿐만이 아니었고 처음에 저를 못살게 굴던 노처녀 사수도 있었기에 여자라서 늦게까지 자리를 못 지킨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때도 과장님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러 간 건지 그냥 술을 더 마시러 간 건지 싶을 정도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녁 정도만 적당히 때우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3차 자리까지 끝나고 나니 새벽 1시가 넘어서 택시를 타야 했어요. 택시비 생각하면 저녁 한 끼 어떻게 때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괜히 손해봤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슬쩍 다가오더라고요. 택시 잡지 말고 자기가 대리를 불렀으니까 타고 가라고요. 방향이 같은데 가는 길에 내려주겠다는 거지요. 그때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같은 방향인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나 만나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과장님하고 같이 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습니다. 날이 조금 추웠어서 그런가? 아니면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어서 그런가? 과장님 차에 타자마자 저는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다 도착했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어요. 아래쪽이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봤는데 과장님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제 다리를 베고 잠에 들어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많이 놀랐을 텐데 유부남 과장님이 술자리에서 보여준 남자답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그랬나 오히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다는 소리에 주변을 살펴보니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고 과장님을 흔들어 깨우니 과장님도 일어나서는 앞불싸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과장님도 차에 타자마자 저처럼 잠에 들은 거고 그러다가 대리기사님한테 저를 중간에 내려주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직행을 해버린 겁니다. 당황스러운 가운데 일단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 택시를 불러야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술 기운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평소보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긴장을 해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차장 기둥을 붙잡고 거기에 다 쏟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과장님이 등을 두드려주는데 다른 것보다 추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괜히 얼굴이 새빨개지고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택시 붙잡아서 집에 가겠다 뛰쳐나왔는데 과장님이 저를 쫓아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시간에 그렇게 술 취해서 택시를 어떻게 태워보내냐고 하면서 과장님이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계실 텐데 회사 여직원이 어떻게 자고 가냐 했더니 와이프는 마침 친정에 가서 빈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회식이 갑자기 잡힌 게 아니고 사실 자기는 오늘 회식이 있을 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서 아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게 했다는 겁니다. 내일 점심 먹고 나서야 집에 돌아올 테니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평소였다면, 아니,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택시를 타든 내 발로 기어서 가든 집에 들어갔을 테지만 과장님이 자고 가라는 말에 반항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니 저는 이미 과장님 집에 들어와 있었고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줄기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손님방에서 재웠다가는 아내가 자기가 누굴 데려왔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으니 손님방 말고 그냥 안방 침대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거실에서 주무시겠다 했고요.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에 과장님이 자연스럽게 침대로 쑥 들어오더군요. 그러다 곧장 놀라서 튀어올랐습니다. 과장님이 미안하다고 버릇이 무섭다고 하면서 제가 침대에서 과장님이 거실에서 자기로 했던 걸 그새 까먹고는 버릇대로 침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은근슬쩍 거실로 나가는데 늦장 부리면서 가는 척 마는 척 하는 걸 보니 과장님이 처음부터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딱 알겠더군요. 저도 이미 마음이 불타오르는 중이어서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과장님한테 그래도 제가 손님인데 거실에서는 제가 자는 게 맞겠다고 말하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다 온 줄 알았는데 제가 불편하게 침대 두고 거실에서 주무실 필요 없다고 말할 줄 알았나 본데 제 반응에 옴짝달싹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쪽에서 거실로 향하면서 은근슬쩍 돌려 말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고 오늘 하루 종일 남자답게 잘 끌고 와놓고
목적지 다 와서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했지요. 그러니 과장님이 저는 못 당하겠다 싶었는지 사실 제가 그 노처녀 직원한테 괴롭힘 당할 때부터 아니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저를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한 명의 이성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가족이고 뭐고 지금 당장은 저랑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고 애초에 집에도 그러려고 데리고 온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과장님의 방에서 두 사람만의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는 과장님의 가족 사진 그리고 아내분이 쓰는 걸로 보이는 방 안에 있는 화장대 위에 올라가 있는 과장님의 두 아이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지만 당장 애 아빠인 과장님도 개의치 않는데 제가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랑 과장님은 회사에서도 부쩍 가깝게 지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과장님이 특히 외부 업무 인수인계차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그 짧은 틈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둘이서만 같이 있는 그 장소는 언제나 서로의 추억을 쌓는 장소가 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가르쳐주던 노처녀 여직원이 어느 날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주더군요. 그 사진 안에는 제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과장님이 그 노처녀 여직원과 함께 과장님의 집 안에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화장대와 침대, 그리고 화장대 위에 올라가 있던 과장님의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과장님이 새로 들어온 여직원한테 그러는 건 제가 처음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길어야 2달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처음엔 과장님이 가족까지 포기하고 저를 선택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과장님을 위한 마음 때문에 참았는데 지금 자기한테 했던 그대로 저한테 하고 있는 걸 보니 안 되겠다 말하고는 그 사진을 과장님 아내한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과장님 아내분이 회사에 찾아와서는 그 노처녀 여직원분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지만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 여직원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다 지어낸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저에 대한 질투심보다 과장님에 대한 분노가 더 커서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의 인생을 망가뜨릴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과장님은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혼당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노처녀 여직원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요. 혼자가 된 과장님은 그 과정에서 저를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또한 과장님의 더러운 버릇을 알게 되었으니 자기 자신한테 올 거라는 확신이 없었나 봅니다.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인데 기억 후 두 사람이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네요. 둘이서 행복하면 될 일일 텐데. 그 노처녀 여직원, 멀쩡히 회사 다니는 저한테 앙금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기어이 과장님과 저희 관계를 회사에 전부 털어놓았더군요. 삼각관계다 못해 사각관계까지 돼버린 상황에 저는 아니라고 잡아떼고는 있지만 회사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복수를 할 줄 몰랐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